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아빠? 아빠, 삼촌, 엄마. 내가 아빠라면 나랑 나이 차이 내가 몇 살에 애를 낳은 거야? 아빠,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신비의 캐릭터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는 성우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야. 신비만 하셨던 건 아닐 테고 다른 연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대표작이 뭐였는지 짧게 연기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재밌을 것 와 같아요. 좋다. 가장 제가 오래 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도 도라에몽의 이슬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안녕, 난 이슬이라고 해. 그리고 예전에 저에게 진짜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으로 남아있는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진짜. 그 작품에서 저는 이제 치즈루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사와코! 사와코 울지 마. 사와코 울지 마. 왜 그래? 나도 울고 싶잖아. 이런 성격의 신비가 제일 좋죠. 당연하죠. 말해 뭐해? 말모.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제가- 본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제가 지금 요즘에 신비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는 캐릭터라. 그리고 그쵸. 또 아이들한테 또 인기도 굉장히 또 많은 캐릭터라. 그럼요. 제일 네. 많죠 제일. 사실 이런 캐릭터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매년 감사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구조도 특이하고. 근데 그 아파트에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배경으로 귀신이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무섭은 느낌보다는 좀 신비하고 그런 느낌을 내보자 그래서 신비 아파트라고 제목을 그때 줬었어요. 당시 기획할 때는 이제 100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도깨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비였고, 그래서 그 신비의 이름을 따서 아파트도 네. 신비 아파트가 된 거죠. 신비 아파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신비가 제일 많이 나왔던 화동귀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좀 간만에 활약을 해서 대본 말고는 제가 막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오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너무 간만에 활약을 하는지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저는 시즌 1 맨 마지막 화수가 제일 기억났고요. 그러니까 지하국대적이라는 적을랑 싸울 때 적을 물리치고 신비가 사라지거든요. 눈물 나요. 그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신비 아파트 시즌 2로 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이걸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이렇게 저도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면서. 저 같은 경우는 벽숙이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저도 같은 에피소드를 생각했었어요. 예. 역시 이게 부모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벽숙이 에피소드가 이제 쌍둥이 남자 아이들이 이제 그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안에 이제 놀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서 익사, 굉장히 좀 어두운 스토리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아이들에 대한 또 생각과 마음, 정서적인 부분이 확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도 굉장히 또 애틋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연만큼의 어떤 깊이 있게 자극하는 에피소드는 아직까지 나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쌍둥이가 애가 있다 보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에서 조금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신비 아파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성원님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자 캐릭터는 다 최애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다 세 명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네, 있죠.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이요? 이상형 이제 강림이지.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미혼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구할이고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둘이처럼 뚱뚱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누나들, 운동도 잘하고 날렵하고 자기 할 말 할 줄 알고 이런 누나들 되게 동경했었는데 하리가 약간 그런 멋있는 누나 같아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우님이랑 겹치긴 하는데 저도 너도? 강림.
여자들은 어쩔 수가 없나 여자는 봐요. 그러니까 이하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닭살스러운 건 또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강림처럼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다정하게 행동하고 약간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림이도 닭살 돋는 거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아프지 마. 내 마음이 아파. 뭐 이런 거. 뭐 우리 사이의 비밀이야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림은 약간 저희가 의도하고 처음엔 차도남으로 보였다가 나중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캐릭터 디자인을 일부러 했어요. 약간 좋아하실 수 있게. 예.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제작 뭐 시나리오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처음에 저희 제작할 때 제가 서브 작가로 데려온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력 있는 작가라서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회의하고 집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는데 눈을 못 감고 머리를 감았다고 자꾸 귀신 생각이 나서 눈을 못 감고 네, 눈을 못 감고 머리를 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 긴 여자분들은 머리 감을 때 좀 그런 게 있다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아쉽게 놓아졌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더 얘기하면 딸 꼬맹이 이제 친구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신비 아파트의 정말 팬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만화가가 꿈이기도 하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꿈도 가지고 있는 애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장문의 편지가 오고 마지막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편지에 사인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팬레터네요. 팬레터를 받았는데 그 팬레터에다가 내 사인을 해서 다시 팬레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레터를 줬다 뺏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어떻게 그 사진이라도 보내놓고 사진만 찍어? 찍어놓고 이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지인들한테 부탁 많이 받았어요. 몇 년 정도 연락 안 하던. 그런 거는 결혼할 때 연락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근데 우리 애한테 멘트 좀 해달라고. 말 좀 밥 좀 잘 먹게 해달라고 막.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이제 커뮤니티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똑같이 신비 아파트에 대한 방송을 보고 즉각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제작 진행에 있어서 기획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의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제작하는 데서 반영하는 것도 어떤 팬들한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작품을 또 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사실 더 그런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게 스포일러가 되게 좀 민감하기는 해요.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떡밥을 좀 던져줘야지 그래서 좀 시청자들도 이제 관심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조금만 얘기하자면 대신 네가 책임져. 난 모르겠어. 조금만 얘기하자면 강림의 아빠가 지금까지 안 보였는데 과연 어디 있을지 어떤 사람일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떡밥? 아빠만 나올까? 오! 네, 여기까지만. 여태까지 강림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했던 가족이라든지 뭔가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떡밥 하나만 더 던지자면 시즌 1의 엔딩과 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라 어렵지 이건. 어린이 여러분 풀어보세요. 신비 아파트 팬들이라면 풀 것 같은데요. 풀 것 시즌 1의 같아요. 엔딩과 시즌 4가 연결이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비 아파트가 10년을 넘어 15년 뭐 20년이 되면 저는 이 회사에 없겠죠? 네? 갑자기 그걸 갑자기요? 갑자기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거의 20년 넘게 시리즈를 제작해오는 작품처럼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LTV, 롱타임 밸류를 가지고 있는 IP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비 아파트라는 작품이 그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 계속 제작이 되고 그 안에서 브랜딩이 다져진다면 성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지금도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Z 어둠의 테마사 9월 16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즌 3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더 방대한 세계관이 아마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그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 4 4배 재밌고요. 어둠의 테마사 누굴까? 와봐 얘들아. 저는 그냥 그 유리님이 말씀하신 걸 신비 목소리로 그 고지를 할게요.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Z 어둠의 테마사 다시 할게요. 신비 아파트 어둠의 테마사 다시 할게요. 이런 거 다 살려주세요. 아 근데 성훈이 웬만해서 잘 다시 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잘 하시는데 안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Z 어둠의 테마사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부탁해. 깨깨깨.